안녕하세요. 오늘도 성투하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제이입니다. 자, 윤석열 씨 이제 정치 출사표를 던져요. 물론 다들 대선 출마를 거의 확실시 하고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 입문을 합니다. 특성 또 분석해드려야 되겠죠? 시작합니다. 덕성 주식 생각보다 이랬다 저랬다 좀 그랬어요. 그렇죠? 윤석열 씨가 정치 입문 빠르게 하겠다 했다가 날짜를 이번 주 일요일 6월 27일경 하겠다 했다가 결과론적으로 언제였죠? 정확하게 6월 24일자 기준으로 발표를 했어요. 29일 화요일에 정식으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기준에서 이제 또다시 윤석열 씨 관련해서 지지도도 조금 오를 거고요.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화요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도 주가가 좀 급등할 것이고 화요일도 급등할 것이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X파일도 나오고 여러가지 악재도 조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땠나요? 6월 1일, 6월 2일까지만 보셔도 윤석열 씨가 빠르게 정치 입문을 하실 거다라는 기준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었죠. 과거에는 32,8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지금 왜냐면 예를 들어서 6월 24일에 만약에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조정을 안 받고 양봉 거리면서 올라갔으면 이게 쭉 가서 급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화요일에 출마 선언과 더불어. 하지만 이날 어땠나요? 이날은 고점 15%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장중에 밀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이 떴어. 그 말인 즉슨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그 기점으로 해서 지지도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알지만, 그 호재에 대해서 6월 1일, 6월 2일에서도 한번 그렇게 개념으로 봤었고, 그리고 지금 6월 24일 기준에도 어차피 발표를 정확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적어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게 미리 시장에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미리 들어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일단 그러면 그 개념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일단 판단을 해보면서 6월 29일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상해 보자고요. 6월 24일자 분봉을 한번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6월 24일자 어떻게 됐나요? 과거에 엑스파일이니 여기저기서 윤석열 흠집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지지도도 살짝 하락한 건 맞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선 지지도에서는 1위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씨.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주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응이 돼서 사실은 32,000원대에서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았죠.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죠? 덕성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좋은 가격에 주가 매수하고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후 어떻게 됐나요? 윤석열 씨가 화요일에 공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다시 최고 28,000원까지 한번 크게 올랐었죠. 일봉으로 먼저 보시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어때요? 이날도 그렇고 점점 X파일이라든지 여러가지 악재 부분에 의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뭐다? 기존의 물량을 어느 정도 들고 있더라도 여기서 급락하는 물량은 충분히 주셔도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6월 10일 2시 20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윤석열 씨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급락을 했었고요. 물론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거나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 얼만큼 하락을 많이 줄지 모르잖아요. 그럼 굳이 이런 데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다? 그 다음에 2시 40분을 넘어서 2시 50분경에 양봉을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인 즉슨 악재가 이 수준에서는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떨어지는 이런 물량은 패닉셀이다. 말 그대로 패닉셀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셔서 아래쪽이 아니더라도 약 24,000원 초반대에서 물량을 늘리시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겠죠. 또 이후에 한 번 더 떨어졌을 때가 이제 X파일이죠. X파일의 영향으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날도 어떻게 되죠? 22일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렇게 X파일이라든지 여러가지 악재에 의해서 떨어졌다. 여기까지는 지켜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양봉 하면서 받아칠 때는 어떤 느낌이다? 악재가 반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윤석열 씨가 이런 지지도에서 1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서 독성 윤석열 씨 관련주를 저가에 매수해주지 않은
매수세가 엄청 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 부분을 보시면 6개월 상황을 보셨다 하더라도 24,000원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야죠.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그리고 나서 어떻다? 만약에 본인이 불안하시다, 이렇게 급락된 건 알지만 본인이 덕성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윤석열 씨 관련주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판단이 서지만 나중에 지지도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이 서는 분들도 여기서 24,000원에서 물량을 잡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를 추가로 잡았다, 기존에 20%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30%를 추가로 잡았다 라고 하는 분께서 기존에 물량이 50% 정도 됐는데 여기서 약 30% 정도 더 잡아서 물량이 80%, 좀 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암만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적어도 30% 물량 정도는 24,000원에 매수를 하신 게 맞잖아요. 그러면 28,000원 선에서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약 10몇 프로에서 20% 정도는 일단 가볍게 먹고 여기서 30%를 다시 부분 물량을 줄이면서 이익 실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요. 왜냐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덕성 물량을 위에서 20% 정도를 잡고 여기서 30%를 잡아서 한 50% 수준이다. 덕성에 투자하려던 투자 금액의 약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굳이 물량을 안 털어도 되지만 제가 50%에서 약 30%를 추가로 해서 80% 정도가, 그럼 물량이 좀 과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날 분봉 차트를 보고 여기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떨어졌다가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했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매도할 리가 없어요. 이때 10시 50분까지 분봉을 보시면은 매도할 일이 전혀 없지만 1분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면 11시까지는 이 등락을 보셔도 10시까지라든지 뭐 이후에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이런 데서는 딱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굳이 물량을 줄이거나 이익 실현을 해볼 생각을 안 가지셔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저항을 받잖아요. 요 선에서 저항을 받는 걸 요 정도 확인을 하셨으면 요 정도에서 일시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확률도 있겠구나, 여기가 28,000원 선에서 조금 저항선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00원대 추가로 담은 30%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익 실현을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도 나머지 50% 물량을 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이런 점에서 안정적으로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주가가 계속 가더라도 어때요? 어차피 물량을 5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때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과하게 조정을 받진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하지만 과하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죠. 위에 저항선에서 이익 실현을 해서 어느 정도 봤으니까 나머지 50% 물량을 들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익 실현을 받기 때문에 23,000원대 막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급락을 할 경우에 물량을 다시 30% 추가를 또 담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화요일 출정식을 앞두고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가 관건이겠죠. 케이스 1인데 저는 케이스 1이 과거에는 유력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약 30% 40%밖에 확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케이스 1은 양봉으로 해서 약 3만원대 이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화요일 기준으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준으로 물량을 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줄이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때가 이익 실현 타이밍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직후에 며칠 동안은 별 얘기가 없을 거예요. 입당도 안 하고 경선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국민의힘 입당 얘기가 바로 연결돼서 안 나올 확률도 있고요. 바로 연결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으로 3만원대 이상으로 급등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날 목요일에 사실은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이날 목요일에 여기서 이렇게 오르지 말고 한 요 정도로 해서 망치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살짝 나왔을 경우에 월요일 화요일 상승세로 이어갈 확률이 높지만, 요날 목요일에 너무 급등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음봉을 그렸잖아요. 실질적으로 강하게 뚫지를 못했어요. 목요일 전고점도 뚫지를 못했고 그 상황에서 조정을 받았다 이 말인 즉슨 여기서 물량을 많이 담았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개념이고, 또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24일 목요일 날 거래량을 보셔도 알다시피 이미 많은 매수세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많이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다? 출마를 발표하는 시점에 미리 덕성을 안 지켜보신 분들은 매수세가 또 많이 유입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지켜보신 분들은 미리 물량을 늘리신 분들이 늘리셨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지 않고 조정을 좀 받을 확률도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량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월요일 정도에 물량
물량을 좀 늘리셔야 되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물량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물량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츄에이션 2가 아닌 시츄에이션 1 상황으로 주가가 양봉해서 3만원대를 넘으면 물량을 조금 줄이셔도 되고요. 아니신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당 호재라든지 뭐 기타 윤석열 씨 X파일 이제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갈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겠죠. 그 시기를 보시면서 이익 실현을 보면서 나가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악재도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예상되는 악재들이긴 하고 내용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올 때마다 주가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조정을 받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물량을 또 늘리시는 기회도 있으시니까 만약에 3만원 이상대로 급등을 한다고 볼 때 물량을 어느 정도 줄이시고 이후에 악재가 발생했을 때 다시 물량을 또 많이 담는 그런 투자 방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테마주 지금 아직 내년 3월까지 많이 남았어요. 급등, 급락,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우상향하면서 갈 거고요. 악재가 발생해도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크게 깨진 않아요. 이게 지지도가 지금 현재 이재명 씨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차이 나는 정도로 급락을 하는 경우 또는 지금 야권에서는 윤석열 씨를 뭐 경쟁할 라이벌 자체가 없어요. 지지도가 10% 넘는 대선 주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10몇 프로, 20%까지 올라오고 윤석열 씨가 지금 현재 뭐 30몇 프로에서 갑자기 20% 미만까지 떨어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요 상승 추세를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호재로서 주가가 급락할 때는 물량을 담으시고 또 주가가 상승할 때는 물량을 좀 줄이시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제이였습니다.